안녕하세요. 동동행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사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진을 찍은 그 스키장의 모양입니다. 제가 한 3일 정도 그 지인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이제 스키장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시간 보내다가 지금은 이제 운전해서 집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했으면서 그동안 이제 영상을 사실 못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일찍 일어나서 혼자서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제 의견을 좀 함께 좀 공유를 했습니다. 뭐냐면, 자, 갤럭시 Z 플립이 이제 나왔는데 싱가포르 온라인에서도 1시간 만에 완판되고, 그리고 일부 뭐 온라인 매장 30분 만에 완판되더라 라는 겁니다. 품절이 계속되고 있고 좀 재고에 한정된 재고, 높아진 관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갤럭시 그 Z 플립도 폴드 2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언박싱 리뷰를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봤는데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도 세계 최초 템하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부품 소재 기업들 이제 몇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KH 바텍은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KH 바텍은 이전에 계속 고점과 저점을 떨어뜨리고 떨어지다가 이런 하단에서 이렇게 노란색 박스를 보입니다. 보시면은, 네, 이게 갤럭시 노트, 지금 보시는 게 노트 3, 4, 9인데요. 이게 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고 난 뒤에 이게 캡처하면은 이 화면이 이렇게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고점을 연결한 선과 저점을 연결한 선, 이 자리가 더블바닥 만들었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더블바닥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냅니다. 더블바닥 만들고 고점도 한 두 번 두드리고, 이 12,000원이 돌파될 때 이때가 이제 시세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이런 게 보여요. 요거 좀 빼고 이평선의 모양도 같이 좀 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 보라색 1년치인 220선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120, 그 다음에 초록색 선이 60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역배열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수렴을 시키고 난 뒤에, 자, 여기서 이제 트위스트 몇 번 시키고 이제 꽈배기 튀어가지고 이렇게 정배열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이제 20선을 지지를 받아서 강하게 뛰어오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긴 1년 가까이 되는 긴 박스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뒤에 이 횡보 이후에는 강하게 날아가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모양이 보이죠? 자, 21선을 맞으면 급등 하다가 이제 여기서 딱 깨지죠. 그때부터 이제 어쩔 수 없는 조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큰 상승, 1차 상승, 2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높이 똑같죠. 자, 이렇게 보면 3차 상승이 했다고 봐야 돼요. 3차 상승이라고 보통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0선이 깨지고 난 뒤에는 조정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다행히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떤 종목들은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혹은 옆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다시 막 급락 나오죠.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잘 유지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거는, 보통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20선 타고 올라가다가 한번 눌리고 난 뒤에 이 눌림 구간이 60선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이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KH 바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종가상 깨지진 않았어요. 종가상 깨진 것이 한 번도 없었고요. 다 올려냈죠, 종가상. 자, 종가상 깨진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다행히 지금 KG마텍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우리가 만약에 수익권이었다면 어느 정도 수익은 좀 챙기는 전략이 사실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차트의 흐름상 여기서는 수익을 챙기는 게 좀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20선 반등하다가 최근에 이제 강한 종목들은 60선까지 내려와서 이제 조정을 좀 주죠. 자, 이 친구도 지금 보시면은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자, 고점을 연결한 선, 저점을 연결한 선. 이 삼각 수렴 패턴 60선에서 잡아서 돌파가 나왔는데 이전 고점마저도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 위로 더 가려는 의지가 사실 더 있는 거잖아요. 이 차트의 모양에서는. 그래서 금요일 날 종가상으로도 사실 덤벼도 되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혹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조정이 끝나는 자리라면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 그죠? 좀 더 위로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보유 어떤 비중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죠. 자, 그리고 실적을 좀 보면은 좀 그거를 좀 이야기를 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현재 5,500억입니다. 근데 컨센서스를 보니까 이제 2019년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둘 다 흑자 전환되면서 영업이익이 400억, 그 다음에 900억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500억이면 나중에 900억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이 자리는 하락할 자리는 아니죠. 실제로는. 이론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가 오히려 중간에 나중을 봤을 때 여기서 이 바닥에서 지금 현재 고점까지 200% 올랐는데 자, 여기서 지금 중간 눌림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로 더 뭐 예를 들어 100%라든지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간 눌림목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크게 봐야 되겠죠. 주봉을 봤을 때도 아직 위쪽으로 지금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받는 게 KH마텍 말고요. 파인테크닉스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파인테크닉스는 또한 힌지 관련주이고, 삼각 수렴 패턴 만들고 왔는데 바닥에서 더블 바닥, 그리고 우상향 22평선을 지지하다가 최근에 마찬가지 조정이 나왔지만 60선에서 반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60분봉이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이평선의 흐름이에요. 자, 보라색도 220선이에요. 보시면은 대부분이 220선 아래에 있어요. 대부분. 살짝 깼지만, 살짝 뾰족뾰족하지만 계속 아래쪽에 있다가 지금 여기 올려 타죠. 그죠? 올라타고 난 뒤에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모양이 보입니다. 마찬가지 여기 120선, 60선. 자, 여기서 모이죠. 수렴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정배열을 바뀌면서 강하게 또 20선 반등으로 막 튀어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 매매는 요런 자리에서 이제 이 이평선 중장기 60, 120, 220 이평선을 수렴 만들고 난 뒤에 자, 밑에서 계속 놀다가 그죠? 놀고 또 더블바닥도 만들고 위로 올라타서 하나, 둘, 그러니까 이평선 밑으로 깔고 계속 저항 맞다가 올라타고 하나, 둘. 자, 이런 종목, 이런 자리는 좀 매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자리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날아갔죠. 자, 20선 맞고 정도 계속 지지받다가 지금 이렇게 살짝 옆으로 지금 아래로 꺾여 있는 그런 하락의 모양으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60선을 맞고 지금 올라가는 편이죠. 파인테크닉스 한번 볼게요. 어디 있냐? 네, 파인테크닉스.
자, 사실 20선이 아니라 대충 이제 20선보다 조금 더 한 30선 정도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20선이 살짝 깨지면서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다가 이 30선 될 만한 요런 자리를 살짝 깨고 이렇게 종가상 깨면서 이렇게 나온 자리는 반등을 이제 안 하겠다는 소리죠. 이제 그 추세를 맞춰서 반등은 이제는 못 하겠어. 이제 난 좀 지쳤어.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바닥 하나 둘 치면서 고점도 떨어지고 저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게 위로 이제 돌파가 나와야지 뭔가가 다시 상승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한 종목의 특성인 60선을 지금 지지해 주는 거 아닌가 보는 거죠. 근데 60분봉을 보니까 조금 긍정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고점을 연결한 선과 이 저점을 연결한 선을 계속 두드리면서 떨어지다가 다시 여기 맞고 떨어져야 될 자리에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 캔들 60분봉 하나 돌파,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60봉 캔들 2개가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뭐 완벽하게 위로 더 올라가려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맞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2019년도에 이전에 계속 적자했다가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 81억을 만들고요. 그리고 곧바로 221억을 만듭니다. 이게 올해죠. 그럼 올해 흑자 80억 정도 만들고요. 8, 3, 24. 거의 한 3배 가까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미 그게 이제 선 반영돼서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폴더블 관련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고 다시 더 상승하려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테마에 속한 파인테크닉스 또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이에요. 근데 원래 221억이면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밑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자, 파인테크닉스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현시총이 1800억인데, 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시총이 한 10% 나온다는 기준으로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제 뭐 계산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해보면은 지금 5천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100원 정도 되는 이 자리가 그동안 이렇게 주봉상 계속 퉁퉁 쳤던 자리였어요. 그죠? 터치했던 자리. 이번에 만약 올라간다면 이 고점을 연결한 선 이 자리 한번 툭 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추정치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적인 계산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이 종목이 좋다, 사라,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단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니까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KT 한번 볼게요. 자, DKT도 마찬가지 뭐 상승을 계속 만들어줬어요. 자, DKT의 차트를 볼게요. 자, 고점을 연결한 선 이런 추세 상단 있었고요. 이 추세 상단에 맞춰서 여기 연두색 한번 저항 맞았고 또 밑으로 계속 저항을 맞고 내려가다가 여기를 딱 뚫어주고 하는데 지지가 되어지죠. 이 특정한 이평선. 그리고 한 번 더 올리고 하는데 지지가 되다가 여기 깨졌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의 구간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통 이제 밑에서 이게 조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일봉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커 보이지만 주봉을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뭐 이런 식으로 원바닥, 투바닥, 이게 저항대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일봉을 보는 거니까 일봉상으로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한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던 이 62평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이제 1차 상승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옆으로 행보하고 난 뒤에 다시 캔들 나오면서 2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에
이 박스를 돌파하는 3차 상승. 근데 일반적으로 2차 혹은 3차 상승이 이제 진행되고 난 뒤에는 이제 올라가려는 상승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는 바른손 ENG라든지 이런 특정한 종목들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어떤 영역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승이 땅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올라갈 때도 이제 22평선쯤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자, 22평선 깨졌죠. 그러면서 조정이 나오는데 12,000원 자리에서 쓰리바닥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이 자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또 특정한 자리가 14,200원 자리가 2차 상승의 고점,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입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 14,000, 14,200원 정도가 돌파가 나와야지 그때부터 좀 더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죠. 왜냐? 여러 번 두드렸잖아요. 이 여러 번 두드린 이 자리는 바닥이 될 확률이 높고, 이 자리에 깨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다가도 이게 저항을 맞고 이렇게 더 떨어지겠죠. 반대로 계속 여기를 두드리다가 돌파가 나왔어요. 여기선 지지를 못했지만 이번엔 여러 번 뒤졌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는 지지받고 올라갈 새로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DK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1100 정도 됩니다. 1100억. 근데 컨센서스를 보니까 마찬가지 폴더블 관련주는 굉장히 좋아요. 2019년도 전에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되고 129억, 그리고 올해 200억, 그리고 내년에 250억 이렇게 좋아지려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뭐 또 차트의 흐름상 이 삼각 수렴 패턴의 상단의 추세선, 그리고 14,200원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 옆으로 나름대로 흐르는 그 횡보의 기간, 그죠? 이 기간 동안, 자, 이 횡보의 기간 동안 돌파하고 난 뒤 위로 더 올라간다면 또 위로 상승의 의지가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작년 10월 24일부터 옆으로까지 지금까지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DKT도 보았고요.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같이 이야기한 거 J스택이 있네요. 자, J스택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컨센서스를 먼저 볼게요. 지금 2019년도에 29억, 그 다음에 올해 280억, 그 다음에 420억. 이게 이렇게 좋아져도 되는 건가 의심될 정도로 뭔가 미스프린트가 난 게 아닌가 의심갈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는데, 주가도 좋아지는 게 맞겠죠. 현 시총이 지금 1,900억이니까 분명히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J스택. 자, 이 친구가 뭐 하냐, 뭘 하는 종목이냐 봤을 때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각자 이제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OLED 투자 본격화 및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투자 재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차트 봅니다. 보니까 이제 28,000원에서 아래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은 이 보라색 222평선, 그러니까 1년치의 평균값이죠. 그 1년치의 평균값을 지금 올라타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죠. 자, 이 자리를 아래 놀다가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자, 오버슈팅 나온 자리, 이 자리 빼고는 대부분의 그 매물대가 14,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돌파가 돼야지 이제 뻥 뚫려 있는 어떤 특정한 매물대 저항받지 않고 좀 한번 올라갈 가능성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실적 좋아지는데 얘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출발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4,400원 돌파하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 보면서 좀 매매를 해도 절대 늦지 않고 손실보다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 됐나요? 네, 벌써 20분 됐네요. 자, 참 많더라고요. 폴더블 관련주를 많은데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종목들 실적과 대비해서 주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보는 공유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